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 내각제 개헌 이런 건 너무 큰 화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현재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내각제는 헌법 체계랑 모든 거 다 새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대신에 대통령제 중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의 약간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딱 하나, 대통령이 5년 단임된 것만 특이해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가 아니라 보통 4년 중임제 정도? 그러니까 5년이라는 시간보다는 짧지만 4년 정도 중임제를 하게 되면 한 번 정도 대통령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이랑 비슷한데 저희가 미국을 무조건 따라가자는 건 아닌데 4년 중임제가 뭔가 국익 차원에서 좋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AI 산업도 그렇고 모든 주요 국가 정책들이 1, 2년짜리 단기 정책으로 성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길게는 멀리 보고 한 7, 8년의 정책 텀을 두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너무 한 3, 4년만 되면 레임덕이 발생하면서 바로 다음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쟁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임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정권을 잡은 쪽에서는 정권이 재창출됐든 정권이 교체됐든 지난 정권의 어떤 색깔을 지우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체제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한 원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지우기에 되게 주력을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탈원전은 너무 우리나라가 원전에 거의 제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남들은 이 경쟁력을 못 갖춰서 난리인데 이거를 그냥 바닥 위에 버려버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원전의 안전이 걱정된다 그러면 안전만 좀 더 강화했으면 되는 건데 마치 이제 가동 가능한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게 통계나 숫자 같은 것들 좀 만져가지고 경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여서 원전도 문 닫게 하고 아예 그냥 수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원전 생태계라 그러죠. 원전은 이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사 하나도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몇 밀리 단위까지 굉장히 정확한 이 정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산하던 업체들은 그 정밀도 때문에 원전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원전 수출이 막히니까 다 줄도산이 나버렸죠.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해서 다시 원전을 수출할 때까지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근데 원전 수출은 그 수출 자체의 부가가치도 있지만 이게 환경적으로 온전히 안전만 잘 보장될 수 있고 그 폐기물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일단 무슨 탄소 같은 건 배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탄소 배출권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 수출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온전히 들어가게 되면 탄소 배출권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현재 또 산업용 전기 같은 경우도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산업용 전기로 철강을 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브라질로 이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이없게 전기값이 몇 배 상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철강이나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버티고 브라질 같은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고 이게 단임제의 폐해로부터 저는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년 중임제가 되면 4년 정도 정책을 해보고 이 방향성이 잘못됐다 싶으면 국민들이 일종의 중간평가죠. 아, 이거는 더 이상 이 정부는 안 돼. 라고 하면 정권이 4년 만에 교체될 수도 있는 거고 4년 만에 정권이 재신임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한테 노력해서 한 3, 4년 차가 됐을 때 정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계속 정책 노선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체제는 좀 검증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체제에서도 5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지만 대통령이 좀 약간 상징적인 외교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5년 중임제를 하고 있고, 미국은 또 아시다시피 4년 중임제고, 의원 내각제는 수시로 정치 구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정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4년 전에라도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유연한 대신에 정치 체제가 좀 불안정하다는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제에 상당히 익숙한데 대통령제의 현재 체제에 익숙한 상황에서 이걸 조금 헌법적으로 수정해서 저는 조금 더 가도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의원 내각제로 가는 거는 사실은 또 새로운 미지의 실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의원 내각제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를 딱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4년 중임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원래는 4년 중임제를 고민했어요. 그 1987년 헌법체제를 만들 때도 우리 그 당시에 유수의 헌법학자들이 들어가서 4년 중임제까지 염두에 두고 헌법을 설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87년 헌법체제의 가장 상징적인 거는 민주화, 특히 대통령 직선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민주화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독재체제가 더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헌법체계랑 좀 안 맞는 5년 단임제를 고집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국민적인 합의는 그런 거였어요. 5년 단임제를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독재는 안 돼. 이제 지금 우리나라 체계는 이미 국민들도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선진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경우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87 체제로 상징되는 5년 단임제는 이제 무대에서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 입법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년 단임제의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AA 산업만 하더라도 개발을 하려면 꾸준히 8년이든 10년이든 국가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가지고 이 부분을 기술적인 개발도 하고 기술 격차도 더 벌려야 되는데, 정권 때마다 그 포션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근데 저처럼 생각하시는 국민 여러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0몇 프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 60몇 프로가 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그 얘기는 개헌을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헌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200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고 국민투표로서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무소불위의 문제점을 보여줬던 중앙선관위의 체제를 조금 더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견제장치를 만들고,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에 도취된 나머지 너무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조금 욕심낸다라고 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논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고,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4년 중임제라도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요,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청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4년 중임제 가야 된다. 나는 할 것이다. 당장 개헌안을 내겠다.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 하는 말은 저는 거의 안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5년이고 남아있는데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전에 더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1년이라도 단축해 보려고 4년 중임제를 띄운 거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고, 국민투표법 같은 건 얼마든지 지금 민주당 하듯이 일주일 만에 법 개정도 하는데, 개정해서 충분히 이번 대선 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개딸들을 비롯해서 극렬 지지자들이 시켜서 막 반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물러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이야말로 정치 체제를 논의해서 결정하는 데 최적의 장이거든요. 언제 이 개헌만을 위해서 언제 토론을 하고 언제 또 국민투표를 합니까? 대선을 하는 김에 하는 게 합리적이고 4년 중임제는 깊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하기 싫은 거는 4년 중임제 개헌이 되게 되면 그 차기 대통령은 임기가 4년 되고 중임제 도전을 못하도록 헌법에 되어 있거든요. 다음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5년에서 1년 정도 손해를 봐줘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개인 욕심이죠. 4년 중임제가 훨씬 더 지금 국민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도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개인 욕심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정치적인 무슨 계산을 가지고 4년 중임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인재 개헌 논의는 진지하게 할 때가 됐다. 이것은 여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내각제는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제 생명이 다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5년 단임제는 이제 막 무대에서 내려올 때가 됐는데 4년 중임제로 개정만 한다면 이 대통령 체제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대통령 권한은 4년 중임제하면 늘어날 것 같지만 임기는 줄어들면서 4년마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 기능은 국민이 직접 견제하는 기능이 살아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그 1단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헌 논의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논의의 실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